승희 엄마,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아유, 수연 엄마 요새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요새 바빴어? 아니, 그냥 그랬어. 자식들은 잘 있고? 자식들이야 뭐 잘 있지. 근데 요새 좀 적적해. 이신 지 오래돼서 그런가 그냥 심심하고. 아유, 그러게. 처음에 막 여기저기 싸돌아다닐 때나 좋았지. 나도 요새 뭐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 요새 혜미 엄마는 뭐 한대? 혜미 엄마 소식 못 들었어? 혜미 엄마 완전 좋은 데 취직했대. 에? 아니, 좋은 데 있으면 나도 좀 알려주지. 지 혼자만 잘났다고 갔대? 아유, 그러니까 너무 치사하지. 아유, 아유, 정말. 우리도 아직 팔팔한데 어디 일할 데 없나. 그러게. 안녕하세요. 사회자경제 에디터 승희. 에디터 수연입니다. 수연님은 나중에 직장생활 은퇴하고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직 퇴직 생각할 나이가 아니라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랑 어쩌다 은퇴 후 삶에 대해 얘기해보면 대부분 막연하게 여유롭게 살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힘든 노후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 30대들은 은퇴 후보단 당장 내일 일만 생각하기도 좀 벅차잖아요.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은퇴 후 삶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해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겪게 될 일일 만큼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둔다면 나중에 급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승희님 말처럼 언젠가 반드시 겪게 될 일이라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노후 준비는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하루하루 살기 바쁘다 보니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자격증 5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퇴직하고 치킨집 차린다는 말 진짜 많이 했잖아요.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하는 건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인데요.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은 데다가 그마저도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 뭐가 됐든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겠네요. 뭔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는 대부분 근로기간이 길지 않은 일회성이 많다 보니 창업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창업을 시작해도 운영하는 게 쉽지 않고 특히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작년 1월이랑 비교했을 때 올해 1월 자영업자 12만 7천 명이 줄었고 이 중에서도 무려 11만 명이 50대 자영업자라고 해요. 진짜요? 네. 그럼 저는 은퇴 후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사업은 자신이 없는데. 방법은 다양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본 IRP 같은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부터 미리 노후에 쓸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를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퇴직이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요? 새로운 직업을 찾아봐도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할 일을 정해두고 필요한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 수가 4년 동안 거의 2배가 늘었다고 해요. 2015년만 해도 44,949명이었는데 2019년에 87,018명으로 늘었어요. 그만큼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해 미리 대비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주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나요? 50대와 60대 모두 거의 같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50대가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 순위는 1위가 지게차 운전기능사, 2위는 한식조리기능사, 3위는 굴삭기 운전기능사 순이고요. 60대는 1위가 지게차 운전사, 2위가 조경기능사, 3위가 굴삭기 운전기능사였습니다. 참고로 2위인 조경기능사는 오늘 저희가 자세히 알아볼 5가지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퇴 후 준비하면 좋은 자격증 베스트 5를 함께 알아볼까요? 공원이나 학교 근처에 가면 돌로 된 장식에 나무나 꽃이 예쁘게 심어져 있는 모습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경치를 예쁘게 꾸미는 것을 흔히 조경이라고 하는데요. 조경 기능사는 조경과 관련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는 조경 기능사 자격증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춘천시가 1억 구로 나무 심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춘천 지역의 조경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조경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 산림청 시설관리직부터 도로공사, 공원, 아파트 등 조경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 취업이 가능하죠. 아, 조경기능사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경 기능사는 조경에 대한 기초를 다루는 자격 시험이라서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고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 중장년층이 많이 응시한다고 합니다. 조경 기능사 시험은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보는데요.
필기의 경우 조경 일반, 조경 재료, 조경 시공 및 관리 등 총 3개의 과목을 봐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객관식이고 60분 동안 60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총점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시간 30분 안에 주어진 조경 작업을 완료해야 해요. 참고로 조경 기능사 시험은 1년에 보통 4번 정도 열리니까요.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일정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봉은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 연봉은 3,2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실무 경력을 쌓으면 산업기사나 조경기사 등 고급 자격증들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당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경 관련 자격증의 단계와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아, 조경도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꽃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럼 동화구연 지도사 자격증은 어떠세요? 유치원이나 도서관에서 동화책 되게 재밌게 읽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동화구연 지도사는 다양한 동화를 생동감 있게 들려주는 전문가를 말해요. 아, 맞아요. 동화책을 정말 맛깔나게 잘 읽어주시던데요? 동화구연 지도사는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한데요.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서 단기간에도 빠르게 취득할 수 있어요. 요즘엔 온라인으로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출석률 60% 이상, 온라인 시험 성적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동화구연 지도사 자격증은 시험 일정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원하는 기간 내에 언제든 해당 과목을 수강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2주 이내에 자격증이 발급된다고 해요. 그러면 연봉은 어느 정도 돼요? 동화구연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동화구연 강사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모집 공고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시간당 25,000원에서 4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경력이 단절된 분들이나 주부, 퇴직을 앞둔 분에게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비교적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일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에요. 건물을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분들을 주택관리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참 많잖아요. 그만큼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인기가 많은 자격증 중 하나예요. 아, 왠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은 최근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취득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거기다가 1년에 딱 한 번, 1차와 2차로 나눠 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불합격하게 되면 1년을 기다려야 해요. 그럼에도 주택관리사 자격증 응시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왜죠? 그거는 주택관리사의 전망이 밝고 연령 제한이 따로 없기 때문이죠. 2010년부터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에는 주택관리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데요. 2020년 4월부터는 주택관리사의 의무채용 범위가 더욱 확대됐고 최근 신도시나 구도심 재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관리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1차에서는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 개론, 민법 시험을 과목당 50분 동안 진행하고 문제 유형은 객관식만 출제돼요. 근데 2차에서는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관리 실무를 과목당 50분씩 진행하고 문제 유형은 객관식과 주관식이 섞여서 출제됩니다. 아, 진짜 역시 어렵겠네요. 그럼 급여는 어떻게 돼요? 관리하는 건물의 세대 수나 주택관리사의 경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2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엔 좀 흥미로운 자격증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숲해설가 자격증인데요. 숲해설가요? 네, 숲해설가는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등에서 관광객들에게 숲에 얽힌 역사나 식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전문가예요. 아, 그렇군요. 자격증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숲해설가는 전국에 있는 총 31곳의 숲해설가 양성기관에서 17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30시간의 실습과 평가를 거쳐서 최종 합격하면 산림청장으로부터 자격증이 발급되는데요. 여기서 평가는 이론과 실기시험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두 시험 모두 70점을 넘으면 합격입니다. 아, 생소한 자격증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 자격증의 전망은 어떤가요? 산림청이 산림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숲해설가의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에요. 보통 숲해설가가 되면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엔 중학교 같은 정규 교육과정과도 연계해서 산림교육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호!
그럼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숲해설가는 경력이나 업무 조건에 따라 급여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시간당 급여를 받기도 하고 대략 180에서 250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수연님,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하려면 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해요. 아, 얼마나 드는데요? 대략 110에서 160만 원 정도? 와, 생각보다 비싼데요? 그쵸? 근데 이 교육비를 국비로 전부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으니까 맨 처음 교육기관을 고를 때 이 점을 참고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단체 등에서 무료로 숲해설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니까 잘 기억해뒀다가 참여해보는 것도 좋겠죠? 와, 자연과 함께 일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힐링이 되네요. 네, 5번째 자격증은 시니어 플래너 자격증이에요. 시니어 플래너는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노년층을 대상으로 미래 설계나 정서 관리를 종합적으로 해주는 라이프 플래너를 말해요. 시니어 플래너는 최근 몇 년 새 고령화로 인한 노노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뜨고 있어요. 노노케어요? 그게 뭔가요? 노노케어는 말 그대로 노인이 노인을 보살펴준다는 의미인데요. 요즘 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화되면서 노노케어와 노년 플래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요. 근데 노인이 노인을 보살펴주는 게 왜 더 좋은 거죠? 아무래도 비슷한 연령대 사람끼리 서로 더 공감되는 것도 많고 대화가 잘 통하잖아요. 동년배끼리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럼 시니어 플래너는 어떤 일을 하나요? 시니어 플래너는 지자체 복지관, 요양보호시설을 포함한 노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 지자체, 민간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플래너 자격증을 이수하면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자격증 시험 난이도는 어느 정도예요? 이게 정형화된 지식을 딱 쌓아서 시험을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격증 발급 기관마다 커리큘럼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나 노후 관리, 상담 등에 대한 지식을 공부해야 해요. 고졸 이상부터 응시 가능하고 보통 자격증 응시부터 발급까지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부담이 크지는 않네요. 네,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부담은 적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적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형성을 좋아하거나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해야 재밌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엄청 인상 깊은 글을 하나 봤는데요. 은퇴 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벌면 감지덕지하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대요. 그 정도면 노후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나요? 사실 충분하긴 한데 우리 평균 수명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한 후에도 앞으로 20, 30년 정도, 많으면 그 이상을 더 일하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직업 선택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 일자리를 구할 때처럼요. 당장 1, 2년 하고 그만둘 일보다는 꾸준하게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직업을 구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은퇴 후 인생 2막을 준비하시거나 아직 은퇴하기 멀었어도 미리 대비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네, 오늘 소개한 자격증 외에도 시니어 때 활용하기 좋은 자격증이 엄청 많아요. 요즘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신의 미래를 고민해보고 도움될 만한 자격증이나 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좋아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취미로 자격증 한번 따보려고요. 네, 수연님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경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더 부자 되세요.